나는 솔로를 통해서 소셜 스킬과 자아 실현, 개인의 성장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65화를 볼 거고요. 영철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번에 영철님께서 희대의 명언을 남겨주셨는데요. 영자님을 향해서 커져가는 마음을 현숙님과 옥수님에게 알리고 싶어서 대화를 하고 싶다고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었는지 한번 같이 보실 거예요. 오늘 영상은 특별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서남의 페르소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착한 페르소나를 되게 앞세울 때가 많단 말이죠. 이것이 단기적으로 어떻게 위험하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나한테 해를 끼치는지, 그리고 내가 그것을 극복해내는 과정,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게요. 자, 영철님께서는 굉장히 순박하고 순수하고 착하고 약간 숫기 없는 듯한 모습도 보여주기도 하고, 부끄러움이 많으신가 싶기도 해요. 그리고 왠지 한 여자만 바라볼 것 같기도 하고, 상대를 많이 배려하고 상대의 의도를 먼저 내 욕구에 앞서서 배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게 실제 성격일까요? 아니면 내가 앞세우는 페르소나일까요? 우리가 살면서 내세우는 페르소나는 실제 성격에 기반을 하고 있지만 같지는 않아요. 이런 그 착한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겪다 보면 사실은 첫인상과는 달리 그녀도 인간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당연히 정상이겠죠. 그래서 첫인상의 특별한 점, 내가 인간관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평생을 갈고 닦아온 그 특별한 페르소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 보통 사람과 비슷한 점이 많네 라는 점이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착하고 선한 페르소나 뿐만 아니라 되게 멋있는 척, 남자다운 척, 의리 있는 척, 연약한 척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선함의 페르소나에 혹했던 상대는 배신감을 크게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가 연출했던 페르소나 말고 그 너머에 그 사람의 모습을 보았던 사람은 그래도 이런 사람 잘 없지 라고 느낄 수가 있겠죠. 배신감을 안 느낀다는 뜻이에요. 제가 지금은 저작권 문제로 삭제했지만 1화에서 맨 처음에 이 남자분들이 등장했을 때 각자의 페르소나, 삶의 방식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상철님께서는 외로운 늑대처럼 연출을 하셨고, 영철님께서는 약간은 어리버리하면서 순박한 모습으로 연출을 하셨고, 광수님께서는 너털웃음을 지으면서 사람 좋은 모습으로 연출을 하셨죠. 이런 모습들은 실제 성격에 기반하고 있겠지만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에 더 가까워요. 자, 구체적인 장면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원래 영자님과 영철님은 둘이서 썸을 잘 타고 있던 사이였어요. 솔로나라에서 비공식 커플로 인정을 받았을 정도였죠. 그런데 영자님께서 다른 남자분과 게임을 하면서 약간 소나트 같은 걸 둘이 같이 이렇게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약간 빈정이 상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의 남자라면 이 여자분 말고 다른 여자분도 조금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철님께서는 게임을 같이 했던 어떤 여자분에게 나는 현숙님이랑 옥수님이랑도 대화를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요렇게 새나가게 돼요. 그래서 영자님이 엄청 화가 났어요. 네. 아마 배신감도 느꼈겠죠. 그래서 영철님을 불러서 혼을 막 내는 장면이에요. 그런 와중에 영철님이 희대의 드립을 날리시는데요. 영철, 내가 현숙, 옥순과 얘기하고 싶다는 것은 확실하게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내가 영자님에게 마음이 이 정도 있고 더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니, 영자님에 대한 마음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왜 굳이 이 두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자님께서는 근데 현숙님, 옥수님을 정리하겠다는 게 아니라 더 알아보고 싶다는 뜻이었잖아요. 맞죠? 영철님, 알아보는데 내 생각도 알리겠다는 거지, 나는. 자, 영자님이 영철님을 마구 혼내면서 영철님은 궁지에 몰리게 되었어요. 갈등을 피하고 싶은 영철님은 약간 헛말을 하게 됐습니다. 이 혼나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게 되었고, 내가 현숙님, 옥수님이랑 잘해보려는 게 아니라 영자님이랑 잘 되고 있다, 마음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주려고 했다는 거니까요? 라는 가장 내가 피하고 싶었던 나의 모습, 즉 비겁함이 드러나게 됐어요. 영철님은 갈등을 회피하는 성향이 있으신데, 갈등을 계속 피하다 보면 어떤 모습이 가장 최악이에요? 나의 비겁한 모습이 드러날 때가 최악이거든요. 영철님께서는 자기가 약간 순박하고 약간 어리버리한 모습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진짜 감추고 싶었던 것은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하지만 정숙님을 통해서 현숙님, 옥수님에게 대화해보고 싶다는 것을 전달하면서 영자님에게도 그 정보가 새어 들어가죠.
어떻게 보면 약간의 관계적 조작을 행했다고 볼 수도 있죠. 영자님 앞에서는 확신을 주는 척 하다가 약간 뒤에서는 여기에도 약간 얘기가 좀 들어갔으면, 내가 마음에 있다라는 게 들어갔으면 했던 그 마음이 들킨 것도 조금 뜨끔하고 덜컹한데, 영자를 향해 커가는 마음을 현숙, 옥순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라고까지 했으니까, 와, 남자로서, 인간으로서 가장 피하고 싶은 그런 모습, 나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약한 것도 괜찮아, 어리버리한 것도 괜찮아, 약간 순박해 보여서 딴 사람들이 그렇게 약간은 무시 아닌 무시를 해도 괜찮아, 다 괜찮아. 딱 하나 피하고 싶었던 것은 이건데, 이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내고 추궁하는 영자님과 함께라면 앞으로 이런 상황은 계속 반복될 거예요. 반복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상상을 할 수 있겠죠. 영철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런 모습이 드러나게 만든 영자님에게 굉장히 뭐랄까, 이런 선함의 페르소나를 지켜오면서 쌓였던 수많은 어그레션이 영자님에게 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자, 이 슬라이드의 제목은 타격감이 좋은 영철인데요. 뭐냐면, 영철님은 약간 순박하고 어리버리한 페르소나를 내세우고 있으니까 상대방은 영철님을 혼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추궁해도 꼼짝 못할 것 같으니까 계속 추궁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추궁하면 되게 뻔뻔하게 나오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영식님 같은 경우에는 야, 그거 뭐 약간 말빨로 약간 샥샥샥 해가면서 되게 뻔뻔하게 그게 내가 뭐가 잘못이냐? 라고 했을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영철님은 그렇지 않죠. 혼내는 사람이 상사가 됐든 부모님이 됐든 연인이 됐든 내가 반격당할 걱정 없이 혼내는 맛이 있는 타격감이 좋은 영철님이에요. 영철님은 이렇게 강한 사람에게는 처음에는 끌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나는 이런 사람들 잘 맞춰줄 수 있거든. 하지만 그게 상사나 부모님도 괜찮아요. 형제도 괜찮아요. 친구도 괜찮아요. 다 괜찮은데 연인에게만큼은 장기적으로는 그런 관계를 피하고 싶죠. 왜냐하면 이런 내적인 갈등과 페르소나를 극복하고 싶은 사람의 잠재적 욕망이 있기 때문이죠. 직장 상사, 부모님, 형제, 친구들이랑은 피상적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체 가능한 존재들이고 맨날 붙어있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연인이나 결혼 생활만큼은 다르죠. 여태까지 내가 갈고 닦아온 페르소나를 넘어서는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철님도 30대이시니까 충분히 그럴 때가 되고도 남았죠.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영철님 착한 건가요? 네,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철님의 페르소나는 더 선해요. 더 선함을 표방해요. 그로 인해서 오해와 갈등이 평생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나도 내 선함보다 페르소나를 더 선하게 표방하고 갈고 닦았는데 상대는 이런 걸 보고서 나를 더욱더 이상화하고, 이 사람은 진짜 착한 사람이야 라고 혼자 이상화하고 나중에 혼자 배신당했다고 화를 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페르소나도 중장기적으로는 어려운 포지션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냥 영철한테 뒤통수 맞았어, 걔 알고 보면 음흉해 라는 얘기를 듣기 쉬운 포지션이죠. 그렇다면 영철님 같은 사람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면에서는 자신의 진짜 선함을 믿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야 하냐면, 내가 꾸며온 페르소나의 선함, 특별한 선함 말고 나의 내면의 진짜 선함을 반영해서 보여줄 사람, 그것을 예뻐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면의 진짜 선함이라고 한 것은 특별하지 않고 평범함과 가까운 모습을 한 선함을 얘기해요. 그 평범함을 예뻐해줄 사람은 현숙님이 되게 가능성 있지 않아요? 현숙님은 영철님의 모든 걸 다 예뻐하잖아요. 코에 안경 걸친 것까지 귀엽다고 하고, 약간 엉뚱한 말 하는 것도 귀엽다고 하고, 현숙님께서 이 내면의 평범함, 선함을 반영해서 예뻐해주고 영철님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영철님도 자신의 평범함이 사랑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타인의 평범함 또한 그런 시선으로 볼 수 있으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어떤 지식적인 영역이 아니고 체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그 체험은 혼자 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연인이나 결혼 생활이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변 사람들은 그 선함의 페르소나, 착한 페르소나가 아닌 그 너머의 선함을 볼 수 있으면 좋아요. 야, 걔 진짜 진국이야, 진짜 착해, 걔는 천사야, 이런 거 좋지 않다는 거죠. 영철님은 선합니다. 다만 내 기대와 이상화에 못 미쳤을 뿐이에요. 이런 영철님 같은 분을 이상화했던 사람은 나중에 나 뒤통수 맞았어? 걔 되게 음흉해 라는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내가 나 혼자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지 못했을 때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게 내가 투사해낸
피그말리온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진짜 모습인지 구별이 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을 너무 착한 사람, 너무 특별한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점을 기대하면 좋지 않습니다. 그의 어떤 특별한 선한 페르소나에 반응하지 말고 그 사람의 평범함과 인간적인 면, 주로 약점이 되겠죠? 그것을 예뻐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영철님을 좋아해요. 저도 영철님과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저희 채널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그런 비슷한 점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굉장히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